안녕하세요, 여러분. 복잡한 IT 전공 지식을 아주 명확하고 속 시원하게 짚어드리는 네트워크 1타 강사입니다. 자, 오늘 다룰 자료의 핵심을 바로 찔러볼까요? 네트워크 기초를 처음 공부하실 때 다들 라우터나 스위치 같은 낯선 장비 이름부터 무작정 외우려고 하시잖아요. 에이, 진짜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네트워크 구조를 제대로 완벽하게 마스터하려면 장비보다 먼저 딱 두 가지 기준, 즉 규모와 접속 권한을 기준으로 전체 판을 분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핵심 해설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네트워크의 뼈대를 아주 단단하게 절대 안 무너지게 세워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짚어볼 목차 가볍게 보고 넘어가죠. 첫 번째로 네트워크의 규모와 접속 권한의 개념을 잡고요. 두 번째, 규모의 기준이 되는 랜과 WAN. 세 번째, 접속 기준에 따른 분류.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모든 걸 종합한 예시 시나리오 흐름. 마지막으로 CCNA 시험 대비용 핵심 키워드까지 싹 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섹션 1, 네트워크 규모와 접속 권한부터 들어가 볼까요? 크기와 접근성에 따라 네트워크를 어떻게 나누는지 그 첫 단추를 꿰어보죠. 오늘 강의의 마스터키는 바로 이 질문들에 있습니다. 랜과 WAN은 지리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고 인터넷, 인트라넷, 엑스트라넷에는 과연 누가 접속할 수 있고 누가 튕겨져 나가는 걸까요? 이 근본적인 두 질문에 명쾌하게 답을 내리는 게 오늘 해설의 목표입니다. 제 설명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이 질문들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딱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축인 규모부터 살펴볼까요? 네트워크라는 게 그냥 두 대의 컴퓨터가 연결된 아주 귀여운 규모부터 수억 대가 얽혀있는 거대한 규모까지 정말 다양하거든요. 스케일을 보면 1단계는 집안의 PC, 스마트폰, 프린터가 공유기 하나에 묶인 소규모 홈 네트워크예요. 여기서 한 칸 올라간 2단계가 바로 재택근무나 작은 사무실에서 기업망에 접속할 때 쓰는 SHO 네트워크죠. 자, 3단계로 넘어가면 스케일이 좀 커집니다. 여러 층, 여러 부서, 심지어 여러 지점을 가진 학교나 회사의 뼈대가 되는 중대형 네트워크가 돼요. 그리고 대망의 4단계, 전 세계 수많은 장치가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연결된 거대한 월드와이드 네트워크, 즉 우리가 매일 숨쉬듯 쓰는 인터넷 규모가 되는 겁니다. 내 방안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로 확 뻗어나가는 이 계단식 스케일 확장을 꼭 머릿속에 그려두세요. 이어서 섹션 2, 규모 기준인 랜과 WAN입니다. 우리가 정말 자주 듣지만 은근히 헷갈리는 이 두 가지 확실하게 쪼개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사무실 안에서 PC랑 프린터, 스위치, 서버가 옹기종기 모여서 연결된 구조, 이게 바로 랜,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요, 랜이 집, 학교 혹은 회사 건물처럼 제한된 좁은 지리적 영역 안에 구축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단일 조직이나 개인이 주인이 돼서 이 네트워크를 아주 꽉 쥐고 엄격하게 관리하죠. 아무래도 자기들끼리 좁은 공간에서 짧은 거리로 묶여 있다 보니까 속도가 어떨까요? 당연히 아주 빠르고 쾌적한 고속의 대역폭을 뽐냅니다. 대학교 컴퓨터실 안의 PC들이나 우리 집 안의 빵빵한 와이파이 환경, 딱 그거예요. 그렇다면 이 좁은 동네 네트워크들을 어떻게 하나로 쫙 이어줄까요? 그때 등장하는 게 바로 WAN,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입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사들의 랜이 길고 굵은 통신선으로 쫙 연결되는 구조를 떠올려 보세요. WAN은 이렇게 섬처럼 분리된 랜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거대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서울 본사랑 해외 지사를 연결하는 것처럼 도시, 국가, 심지어 대륙 간의 넓은 지리적 영역을 커버하거든요. 그런데 일반 기업이 전 세계 바다 밑으로 케이블을 직접 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KT나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만들어둔 거대한 망을 돈을 내고 빌렸습니다. 아무래도 아주 먼 거리를 연결해야 하다 보니까 내부 랜 속도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느리거나 대역폭 유지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방금 본 이 두 녀석, 제가 칠판에 핵심만 쏙쏙 적어드리듯이 정면 대결을 시켜보겠습니다. 이 비교 내용은 무조건 머릿속에 저장하셔야 해요. 지리적 범위를 볼까요? 랜은 제한된 좁은 영역, WAN은 광범위한 영역이죠. 연결 대상은요, 랜은 엔드 디바이스 자체를 묶어주는데 WAN은 그 묶여진 랜과 랜 덩어리들을 상호 연결해줍니다. 관리 주체는 어떨까요? 랜은 회사 같은 단일 조직이 통제하지만 WAN은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가 관리하죠. 마지막 대역폭, 즉 속도를 보면 랜은 내부 고속 연결, WAN은 상대적으로 느린 링크입니다. 의학 복잡하다고요? 그럼 다 잊으시고 딱 이 한 줄만 챙겨가세요. 랜은 우리 건물 안의 내부 네트워크고 WAN은
그 좁은 랜드를 멀리서 이어주는 넓은 연결망이다. 이거면 끝납니다. 이제 섹션 3, 접속 기준에 따른 네트워크 분류로 넘어갑니다. 크기 이야기는 끝났고 이제 그래서 여기 누가 들어올 수 있는데? 라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차례입니다. 수많은 망들이 거미줄처럼 막 얽혀있는 글로벌 규모의 네트워크. 이게 바로 우리 모두가 밥 먹듯이 사용하는 인터넷입니다. 말 그대로 전 세계적으로 상호 연결된 수많은 랜과 웬의 막 거대한 모음이에요. 영어 단어 인터넷 자체가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라는 뜻을 품고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인터넷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 어느 한 기업의 소유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활짝 열려있는 거대한 공공도서관 같은 거죠. 다만 완전 무법지대로 방치할 순 없으니까 ITF나 IKANN 같은 국제 조직들이 서로 원활하게 통신할 수 있도록 주소 체계나 표준을 예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돕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시험 보실 때 글로벌 컬렉션이라는 단어가 쓱 보인다? 그럼 무조건 인터넷을 찍으시면 됩니다. 자, 누구나 들어가는 거대한 공용망 인터넷을 봤으니까 이번엔 완전히 반대쪽 급한항을 만나볼까요? 바로 인트라넷입니다. 인트라넷은 아주 깐깐하게 출입을 통제하는 프라이빗한 내부 네트워크예요. 웹브라우저 같은 인터넷 기술을 똑같이 쓰긴 쓰는데 오직 그 회사의 직원, 즉 조직의 내부 구성원이나 특별한 권한이 있는 사람만 접근할 수 있게 방화벽 안쪽에 아주 안전하게 꽁꽁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 출근해서 4번 치고 들어가는 사내 전용 게시판, 전자결제 시스템, 사내 보안 파일 서버 있죠? 그거 떠올리시면 100점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조직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 이게 인트라넷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이름부터 뭔가 엑스트라 느낌이 나는 엑스트라넷은 도대체 뭘까요? 이거 진짜 쉽게 비유해드릴게요. 엑스트라넷은 비즈니스 파트너를 위한 특별 VIP 출입증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회사의 가장 깊숙한 1급 비밀이 다 있는 사설 인트라넷을 외부 업체한테 통째로 열어줄 수는 없잖아요? 난리 나죠. 하지만 협력업체나 대량 납품 고객이 꼭 봐야 하는 데이터는 열어줘야 업무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부망의 극히 일부분만 안전하게 딱 떼어내서 다른 조직에 승인된 사람들에게만 문을 살짝 열어주는 겁니다. 부품 협력업체가 우리 회사 재고 시스템에 접속해서 발주량만 딱 확인하고 나가는 전용 포털, 이런 게 대표적이에요. 인트라넷은 100% 내부 직원용이라면 엑스트라넷은 허락받은 외부 사용자까지 제한적으로 포함한다. 이 차이가 시험 포인트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넷의 개념을 제 머릿속에 있는 것처럼 완벽하게 세팅해 드릴게요. 접속 권한의 경계를 세 개의 겹쳐진 원으로 상상해 보는 겁니다. 가장 은밀하고 안전한 중심부 코어에는 조직 내부 사용자만 들어가는 인트라넷이 단단히 버티고 있어요. 그 바깥을 한 겹 감싸면서 외부 업체 중에서도 허락받은 VIP들만 통과시켜주는 엑스트라넷 구역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제일 바깥쪽, 끝도 없이 넓은 영역에 전 세계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이 무한히 펼쳐져 있는 겁니다. 공부하실 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스스로에게 잠깐 여기는 대체 누가 들어올 수 있지? 이것만 물어보시면 평생 안 헷갈립니다. 섹션 4. 예시 시나리오 흐름입니다. 이 파편화된 개념들을 하나의 기가 막힌 현실 직장의 스토리로 엮어볼게요. 여러분이 방금 회사 사무실에 딱 출근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자리에 앉아서 내 PC로 같은 건물에 있는 공용 프린터에 회의 자료 출력을 걸었어요. 자, 지금 여러분은 랜을 쓴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서울 본사에서 저 멀리 부산지사 서버로 엄청 큰 프로젝트 파일을 쏩니다. 이때 데이터는 외부 통신망인 웬을 타고 슝 날아가는 거죠. 오후에는 기획안을 쓰려고 구글이나 위키피디아 같은 전 세계 개방형 웹사이트를 미친 듯이 검색해요. 네, 이게 바로 인터넷입니다. 일을 다 마치고 퇴근 직전에 오직 우리 회사 직원들만 들어가는 사내 그룹웨어에 로그인해서 다음 달 연차를 올립니다. 철저한 내부망, 인트라넷을 쓴 거죠. 퇴근 무렵에 외부 부품 협력업체 직원이 아이디를 치고 우리 회사 발주 시스템에만 제한적으로 들어와서 내일 납품할 물량을 체크합니다. 이게 바로 엑스트라넷을 통한 접근이에요. 와, 어떠신가요? 그냥 평범한 하루 업무 흐름을 따라갔을 뿐인데 오늘 배운 5가지 네트워크가 소름 돋게 다 들어있죠? 자, 이제 마지막 섹션 5. CCNA 시험 대비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점수 다 쓸어 담아 가셔야 합니다. 집중하세요. 어차피 CCNA 시험은 영어 지문과의 눈치 싸움입니다.
제가 짚어드리는 이 영어 키워드를 그냥 통째로 뇌에 복사 붙여 넣게 하세요. 시험 지문 읽다가 limited area, 좁은 구역, 혹은 single organization, 단일 조직 이런 단어가 보인다? 에이, 1초도 고민하지 마세요. 정답은 무조건 land입니다. 반면에 connects lands, land를 서로 연결하거나 wide geographic area, 넓은 지역, service provider, 통신업체 이야기가 나온다? 그럼 정답은 when이에요. 스케일이 확 커져서 global collection of lands and whens, 전 세계적인 모음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인터넷입니다. 자, 보안 쪽으로 가서 internal organization only, 오로지 내부 조직 구성원만 접근 가능하다? 인트라넷이죠. 마지막으로 secure access for another organization, 다른 외부 조직에게 안전한 접근을 딱 열어준다? 지체 없이 extranet 고르시면 됩니다. 이 키워드 매칭만 완벽하게 외워두시면 실제 시험장 가셔서 진짜 웃으면서 정답 팍팍 찍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다룬 해설 자료의 내용을 가장 단순하고 강력하게 요약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LAN은 내부, when은 when들의 연결, 인터넷은 글로벌, 인트라넷은 우리 조직 전용, 엑스트라넷은 허가된 외부 파트너 전용. 어때요? 이 명쾌한 공식 하나면 오늘 목표인 네트워크 뼈대 세우기는 대성공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철저하게 문을 꽉꽉 걸어 잠근 인트라넷이랑 엑스트라넷의 경계를 아주 교묘하게 뚫고 들어오는 해커들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방어선 뒤에 숨겨진 또 다른 보안의 세계가 있습니다. 다음 해설 시간엔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파헤쳐 볼 테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